자, 상용 로그라는 것은 그 어려운 말 아니지. 일상적으로 쓰는 로그다 이 소리고, 일상적인 쓰는 로그는 사실 없는 거야. 실은 따지고 우리가 로그를 평상시에 써 안 써? 안 쓰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수가 십진법수입니다. 십진법수에 그러다 보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붙인 거야. 밑이 10인 로그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러면 상용 로그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상용 로그에 대한 표현.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양수에 대하여 이런 거야. 우리가 쓰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쓰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최근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라졌어요. 우리가 쓰는 수의 표현법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자, 우리가 쓰는 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a 곱하기 10의 n제곱을 쓰기로 약속을 했어. 이때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야.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야. 그리고 n은 정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n이라는 수가 3, 1, 7, 0, 0이란 수야.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다고? 3.17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이해 되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A 3.17 위에 나오는 N 3.17과 이 4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이 3.17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숫자 배열이라고 말하고 317 됐습니까? 이 4는 뭐라고 말을 해? 4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원래 이 3이라는 수가 갖고 있는 단위입니다. 다시 자릿수는 몇 자릿수야? 5자릿수지. 하지만 n은 뭐야 지금? 4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발생했네. 하나의 차이가 발생했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4라는 수는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야.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야. 이 4라는 수가 바로 자릿수가 되는 건 아니고 자릿수를 알려준다고. 그럼 4라는 수는 뭐야? 자릿수를 5자릿수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됐어요? 하나 다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얘는 m이라고 써볼게요. 0.000317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써? 3.17 곱하기 10에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4제곱 이래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는 똑같이 숫자 배열이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뭐란 말해야 돼? 좀 말이 애매하네 이제. 우리가 자연수 같은 경우는 자릿수란 말이 있는데 소수점 아래의 수는 자릿수란 말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수에 대해서는 양수 1보다 큰 수에 대해서는 자릿수란 표현을 써줬고
1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는 자리 이렇게 말을 썼어. 1, 2, 3, 4 마이너스 4. 얘는 아까 차이가 발생했고 얘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네. 됐니? 자, 얘는 뭘로 표현된지 말했습니다.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 됐습니까? 쌤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최고자리 단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최고자리에 그냥 위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가장 높은 자리의 위치. 그럼 이 4라는 수는 가장 높은 자리 얘의 위치 다섯 번째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4라는 소리는 소점 네 번째가 가장 높은 자리 최고 자리 위치단 말이야. 단위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는 왜 4가 다섯 번째 자리고 얘는 마이너스 4가 왜 네 번째 그대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십진법 수에서 모든 수의 기준점이 되는 수는 위치는 소수점. 태연아 또 자냐? 제일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게 소수점이야. 그래서 소수점 왼쪽에가 있고 소수점 오른쪽이 있단 말이야. 소수점 왼쪽이 있고 소수점 오른쪽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뭐라고 불렀어? 얘를 뭐라고 불렀어? 1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단어를 썼었잖아. 여기는 뭐라 썼어? 소수 첫 번째 자리. 소수 두 번째 자리. 소수 세 번째 자리인데 그 말이 있듯이 여기에는 그 말이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이 자리에 값이 있어. 각각의 값이 있는데 그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10의 1제곱, 10의 2제곱, 10의 3제곱, 여기가 10의 0제곱, 10의 마이너스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러한 수들이 된다 이거야. 왜 차이가 하나씩 발생한지는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은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정수 부분이라고 좀 더 말할 거야. 좀 더 뭐라 말할 거야? 정수 부분이라 말할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정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소수점 왼쪽 자리에 값이 있단 소리야. 정수 부분이 0이면 가장 높은 자리가 여기고 2이면 여기고 한 자리 오차가 발생하고 정수 부분이 음수면 그대로 소수점 아래 자리라고 판단이 될 거라고 이제.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수를 여기에 있는 수를 로그를 붙여봤습니다. 상용 로그를 붙였어. 그럼 로그 n은 얘는 어떻게 계산돼? 로그 곱하기는 더하기로 계산될 거고 얘는 10의 4제곱이니까 로그 10의 4제곱은 어떻게 돼? 4로 표현이 되겠지. 요거 로그 이따 붙일 거라고. 이거 더하기 이거로 쓸 거 아니야. 로그 10의 4제곱은 4로 계산되잖아. 플러스 로그 3.17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로그 n이라는 수를 정수 부분, 이 4를 정수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로그 3.17을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우리는. 그럼 조금 전에 위에서 했듯이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야?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야? 아니, 정수 부분이 이거였잖아. 이것이 이거잖아. 이거. 뭘 의미해서? 최고 자리의 위치를 얘기할 거고 우리는 간단하게 자릿수를 알려준다라고 그냥 표현할 거야. 용어는 달라. 1보다 큰 수는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소수점 아래의 수는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알겠니? 그걸 나는 그냥 뭐야? 최고 자리 위치라고 말을 할 거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거고 우리한테 편한 말은 그냥 자릿수라 편할 거라고. 자릿수의 차이가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알겠지? 0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0이 있어서 그래. 0 굴고 1, 2, 3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갈 거라고. 그지? 그러면 정수 나오면 얘는 생각 한번 하고 몇 자릿수 생각하면 된다고. 음수는 바로 가고 양수는 한 자리 빼주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정수 부분. 그래서 정수 부분은 뭘 의미해준다? 자릿수를 알려준다. 자, 정확하게는 누구의? 진수의 자릿수를 알려준다야. 자릿수가 아니라 자릿수를 알려준다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소수 부분은 로그 3.7은 따로 계산이 되겠지. 로그 3.7은 상용 로그 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자, 로그 2는 얼마입니까? 아무도 몰라? 외워야 돼. 루트 2는 얼마입니까? 루트 2도 모르냐? 루트 2가 얼마야? 경서, 루트 2가 얼마야? 2.4. 와, 이런 슬픈 놈들. 뭔 말이야? 얘가 근사값이 얼마냐고. 몰라? 1.41, 1.4만 외웠냐 너가? 414 안 오고 4만 외웠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안 가르쳤는데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 루트 외우란 말 안 했어? 전화해본다 쌤한테. 야, 루트 2는 외워야 돼. 루트 3도 외워야 되는데? 와, 내가 어이가 없어. 보통 세 자리까지는 외우라고 해. 몇 자리 나왔냐 얘는? 표의 일부를 지금 만들어 온 거야. 그대로 얘가 표에 있어. 지금 몇 자리까지 나왔어? 네 자리까지 나왔어. 근데 요즘 책들은 네 자리까지 안 하고 두 자리까지만 하자 이런 책들도 있어. 계산이 문상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로그 2도 외워야 됩니다. 로그 2가 0.3010이야. 로그 3은 0.477이야. 요 정도는 외워줘야 돼.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외우라겠어? 외우라겠다고 해? 그러면 0.3이 로그 3이 0.4771이지. 그러면 3.17은 얘보다 좀 더 큰 수가 떨어지겠지. 얘보다 좀 더 큰 수가 떨어지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답이 맞다가 아니야.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4 플러스 0.513이었다 이거야. 네 자리까지 해볼까요? 5134라 썼어. 지금 로그 n을 계산해 보니까 4 플러스 0.5134가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4 플러스 0.5134라 표현해? 그러지 않지? 얘 계산 어떻게 해? 4.5134라 쓰지? 하지만 상용 로그는 우리는 무조건 4 플러스 0.5134로 표현할 거야. 한번 이해되니? 그래 안 그래? 자, 현재 얘를 로그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위에 있는 식을 로그를 붙이면 로그 n은 어떻게 돼? 로그 a 플러스 로그 10의 n 해가지고 얘를 n 플러스 로그 a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a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10까지. 로그 1은 얼마야? 0. 로그 10은 1. 1은 들어갔고 10은 안 들어갔어. 다시 말해서
이 로그 A라는 것은 현재 n은 뭐고 n은 정수고 로그 A 값은 얼마부터 얼마 사이야? 0부터 1 사이 값이고 1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 A가 0부터 1 사이인 소수 부분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용 로그를 말할 때는 꼭 얘랑 분리해서 써줘야 되고 소수 부분은 0부터 1까지만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요도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된다기보다는 표현법상 좋지 않은 표현법이다 이거야. 3.7868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3 플러스 0.7868로 적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얘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더하기야 빼기야. 마이너스 2.2132는 마이너스 2 더하기야 빼기야. 빼기 0.2132가 된다고. 이 표현이 맞아서 틀렸어? 틀렸다고. 왜? 여기가 0부터 1 사이로 써줘야 돼.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는 잘못됐어. 됐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역을 이래서 빼는 거야. 요렇게 표현해야 맞다고. 그래서 얘를 볼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정수 부분의 사용처하고 소수 부분의 사용처가 전혀 다르다고. 상용 로그가. 의미론적으로 가지고 이게 로그를 봤을 때 이 값에 로그 x에 3.7868이라 하면 이 x를 진수 x를 알려주긴 알려줄 거야. 그럼 얘의 사용처하고 얘의 사용처가 전혀 다르다고.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상용 로그가 쉬워지는 거야. 알겠니? 정수 부분은 뭐라고? 진수의 자릿수를 알려준다고. 3이면 무슨 뜻이야? 2, 3이 무슨 뜻이야? 3이 무슨 뜻이라고? 진수의 자릿수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3이면 무슨 뜻이야? 아니 대답을 해주라. 진수의 자릿수라고 설명했으니까. 3이 무슨 뜻이야? 누구? 3은 x가 4자릿수라는 거를 알려준 거라고. 됐니? 마이너스 3은 무슨 뜻이라고? x가 소수 세 번째 자릿수라고. 0.00 뭐라고. 뭔지는 안 알려줬어. 얘도 네 자릿수긴 한데 뭐부터 시작한지 안 알려준 거 아직은 안 알려준 거야. 알았어? 됐습니까? 다시 위로 돌아가면 이 n이 31700이면 4 플러스 로그 317인데 자 로그 3.17을 계산해 보니까 0.5134가 나왔어. 0.5134를 보고 로그 3.17을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0.5134를 보면서 로그 3.17을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말도 안 돼. 알았니? 그러니까 0.5134가 로그 얼마인지는 알려줄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 n, 여기에 있는 수 n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n1이라 적어놓을게요. 1. 여기에 있는 n1은 로그 3.17이 중요한 거야? 0.5134가 중요한 거야? 로그 3.17이 중요하겠지. 31700이니까. 그 냉택 없이 0.5134가 등장을 한 거라고. 됐니? 그래서 얘가 진수고 얘는 가수야. 가짜수야. 0.5134는.
그럼 0.5134를 우리는 뭘로 바꾸면 로그로 바꾸면 진짜 수의 의미가 등장한다 이거지. 여기 있는 소수 0.7868을 뭘로 바꿔? 얘가 로그 도대체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진짜 x가 갖고 있는 숫자 배열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0.7868은 로그 얼마야? 위에 나왔잖아. 로그 6.12라고 나온 거야. 이렇게 쓰면 여기에 있는 x는 숫자 배열이 612에서 시작하는 수다고.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x는 612로 시작하는 네 자리 수다 이런 말이에요. 밑에 것도 똑같이 얘도 여기에서 얘는 자릿수만 알려줄 거고 얘가 숫자 배열을 얘를 뭘로 바꾸면 로그로 바꾸면 이 6.12가 등장을 할 거라고 해. 그러면 이때 x라는 수는 612로 시작하는 소수 세 번째 자릿수다 이런 뜻이에요. 상용 로그의 뜻 알겠니? 됐니? 그러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자릿수만 알려주고 죽을 거야. 알았니? 소수 부분은 뭘로 바꿀 거야? 그게를 로그로 바꿀 거야. 로그로 바꾸면 그게 숫자 배열의 의미가 발생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원래 있는 소수 부분은 가짜 수입니다. 대신 소수 부분이 진수의 숫자 배열을 알려주려고 나온 거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 걔를 뭘로 바꿔야 돼? 로그로 바꿔보면 그러게 등장을 한다 이런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활용 문제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온다고. 문제에서 셀을 봐볼까? 아니다. 고정이 아마도 한 문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문제가 별로였나? 문제 사실 별로였는데 얘도 별로인데 사실. 자 해볼게요. 자 19년도 매출액이 A라고 하고 22년 매출액은 1.23A입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 거야. 그럼 원래는 처음에는 1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 R이 되겠지. 보통 비율을 R로 많이 씁니다. 1에서 R로 됐어. 그 다음에는 뭐가 됐어? R 제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에서 2022년까지는 3년이 지났네요. 다시 말해서 R의 세제곱 A가 1.23A가 돼서 R 세제곱은 1.23이라고 나온 거야. 다음 질문은 뭐냐면 다시 몇 년 지났어? 4년 지났네. 4년 지났지?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야? R 7제곱은 요게 질문이네. 맞죠? R 세제곱이 1.12일 때 R 7제곱은 얼마냐 이 말인데 R 세제곱을 알면 R 7제곱 알 수 있어 없어? 모르겠지. R 세제곱 나왔는데 R 6제곱은 알 수 있겠지. 1.2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얘를 가지고 이런 계산은 말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말이 안 돼.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접 계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를 이용할 거야. 로그. 그래서 로그 이용할 때는 항상 얘를 뭐라 넣고 K라 넣고 주어진 식이 여기에서 3 로그 R이 로그 1.23이고 얘를 먼저 로그 R을 구한 겁니다.
로그를 양쪽에 취해가지고 1.23은 0.09가 나와서 0.09 로그 R은 0.03 요 놈을 이용해서 요 놈을 계산할 거야. 7 로그 R은 로그 K가 되고 로그 R을 0.0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21이 되겠죠. 맞습니까? 0.21 로그 K가 0.21이 돼. 근데 위에가 로그 K가 자 우리는 로그 K가 0.1인 거 알아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로그 K랑 0.1을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 우리는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수는 특수한 수밖에 없어. 0.21이 되는 로그 값은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잘 관찰을 해보면 두 개를 더하면 0.21이 되네요. 얘랑 얘를 더하면 0.1이 된다는 소리는 얘를 로그 1.2라고 23하고 로그 1.32를 더하면 되니까 곱하기 1.32 결론적으로 K는 1.23 곱하기 1.32 이거를 의도했네요. 별로 좋지 않다는 문제는 선생님은 이걸 의도한 것은 아니야. 여기서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정도의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의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 K를 구했더니 이거는 A입니다. 로그 K를 구했더니 3.12가 나왔어. 로그 K를 구해봤더니 3.12가 나왔어. 그러면 K는 얼마냐 이거야. 자, 로그 K가 3.12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얘를 읽을 때 3 플러스 0.12로 읽으라고요. 그래서 3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정수 부분.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3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진수 K가 몇 자릿수인지를 알려준 거라고. 그럼 진수 K는 몇 자릿수야? 4자릿수다고. 이 소수분 0.12는 어쩐다고? 얘를 뭐로 바꿔? 로그로 바꿔야 된다고. 0.11은 가수야. 로그로 바꿔야 돼. 0.11 어디 있어? 0.11은 여기 있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로그 1.32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K는 1.32로 시작하는 4자리 수다 이거야. 이렇게 마무리가 지는 문제가 로그 문제 거의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용 로그의 의미.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상용 로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상용 로그랑 그 상용 로그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해. 그래서 문제를 읽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야 지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의미하고 있고 소수 부분은 로그로 바꿔서 숫자 배열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소수 부분을 그대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값에 대한 근사적인 로그 값을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로그의 값이 뭐다? 숫자 배열을 그대로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꽤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상용 로그를 진수는 자릿수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진수의 자릿수 누가 여기에서 이 n이 정수 부분이죠. 현재 n이 정수 부분이잖아요. 진수의 자릿수를 알려준다고 했고, 자, 우리는 이 n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로그 n의 무슨 부분이라 말했어? 정수 부분이라 말했지. 얘를 가우스를 씌우면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된다고. 그게 n을 계산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야. 그러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보통은 로그 A 값 대신에 뭘 많이 쓰면 로그 A 값 대신에 로그 A는 모르잖아, 실은. 로그 N을 계산하다 보면 몇 점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몇 점 얼마 0점 얼마를 로그로 바꿔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바꾸기 전에는 뭘로 표현될 거야? 소수로 표현될 거고 그 소수 대신에 보통 알파로 표현할 거다고요. 그때 이 알파가 뭐가 되는 거라고? 알파가 소수 부분이라는 거야. 그 알파를 뭐로 바꿔야 돼? 로그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고 이 알파가 기본적으로 0부터 1 사이의 값이고 이 식에서 알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알파는 로그 n 마이너스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위식에서 n 대신에 뭘 넣다? 가우스 로그 n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은 뭐야?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소수 부분이라고 우리는 읽을 거야 계속. 이런 식의 표현은 뭐라 읽어? 원래 수에서 정수를 뺐으니까 얘는 소수 부분이라고 읽을 거라고. 됐어? 자, 소수 부분이 같다. 무슨 뜻이라고? 소수 부분이 아까 무슨 의미로 했어? 소수 부분은 어쩐다고? 숫자 배열을 알려준다고. 얘를 뭘로 바꿔가지고 얘를 로그 A로 바꿔가지고 A가 숫자 배열이라고. 알파가 직접 알려주는 건 아니고 알파를 로그 A로 바꾼 다음에 A가 알려줄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뭔 말이야? 숫자 배열이 같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읽을 때는 뭐를 읽을 거고 정수 부분으로 읽을 거고 자릿수를 의미하니까 정수 부분 자릿수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을 거고 얘를 읽을 때는 뭐라 읽어? 소수 부분이라고 읽을 거고 숫자 배열이라고 연결을 시켜 놓을 거라고.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자, 정수 부분이 같다. 뭐라고? 정수 부분이 같다. 뭐라고? 자릿수가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뭐라고? 숫자 배열이 같다.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 됐습니까? 나머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개념 노트에 여기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식 표현이랑 읽어봐야 돼요. 연산하는 방법도 거기에 쭉 들어있어. 자, 110번 보면 가우스는 뭐라고? 정수 부분이라고. 정수 부분이 2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자릿수로 알려준다고. 누구의 자릿수? 항상 그 앞에 진수의 이 말이 붙어야 돼. 진수의. 그럼 x가 뭐라고? 세 자리 수라고요. 뭔지 알겠나요?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 이 표현 크게 읽어. 크게. 이 표현 뭐라고? 소수 부분. 누구의 소수 부분? x 세제곱의 소수 부분. 이거는 뭐라고? x분의 1의 소수 부분. 오케이.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숫자 배열이 같다는 소리네요. 그럼 우리가 숫자 배열이 같으면 어떤 성질이 있어? 써볼까? 1, 2, 3하고 1.24.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숫자 배열이 같으면 어떤 성질이 있어? 소수점의 위치만 달라진 거잖아요. 소수점 위치만 달라졌던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배가 형성된다. 10의 거듭제곱 배가 형성된다고. 얘를 나누면 10의 거듭제곱이 무조건 되게 되겠지. 숫자 배열이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얘가 숫자 배열이 같다. x제곱에 이렇게 써야 되겠지. 두 번째 식은 x세제곱하고 x분의 1의 숫자 배열이 같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건 알겠지. 같으니까 어쩐다? 두 개를
나눠가지고 다시 말해서 x 4제곱이 10의 거듭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이해됩니까? 근데 x는 몇 자릿수야? x는 10의 4분의 n제곱이고 x는 몇 자릿수야? 세 자릿수지. 세 자릿수이면 10의 몇 제곱부터야? 10의 제곱부터. 10의 세제곱은 안 되겠지. 그러면 n은 뭐부터? 8, 9, 10, 11, 8, 9, 10, 11. 4개. 맞나요? 12는 안 되겠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x네요. x는 그래서 10의 4분의 8제곱, 4분의 9제곱, 4분의 10제곱, 4분의 11제곱이란 수고 k값을 얘를 다 고발한 소리는 얘가 더하기로 같겠네요. 그러겠지? 그리고 답은 k는 요놈이 k값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x랑 붙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을게요. 이런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문제를 식으로 푼 것이 아니야. 어떠한 식을 써서 푼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상용로가 갖고 있는 의미,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내가 문장을 재해석해서 풀었다 이 말이야. 이쪽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이렇게 풀어야 이런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의미가 달라. 완전히 달라.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뒤로 문장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정수 부분은 fx, 소수 부분은 gx 이렇게 표현한다는 소리야.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함수는 마술상자라서 막 변해버립니다. 이해되니? 내가 자판기에 1,000원을 넣었어. 음료수가 나왔어. 1,000원하고 음료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모르겠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해되니? 그럼 생각을 이 함수 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정수분에 갖고 있는 의미로 문제를 푸는 거지. 소수분이 갖고 있는 의미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 의미가 진수의 특징을 알려줄 거다 이 말이에요. 상용로 이해됩니까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했어.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했어. 그러면 f4n 플러스 1의 무슨 의미야? 로그 n의 정수 부분 fn이 있으면 f4n 플러스 1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로그 4n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이야. 이거는 그대로 쓰면 로그 4n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이야. 얘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고. 근데 그 정수 부분이 1 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럼 문장 해석을 다시 해보자.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 놨을 때 우리는 정수 부분이 나오면 의미가 뭐라고? 진수의 자릿수라고. 진수의 자릿수야. 그럼 얘의 의미는 뭐라고? 아까 로그 4n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이라 했잖아. 뭐라고 얘가? 4n 플러스 1의 자릿수라고. 얘는 n의 자릿수가 한 자리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그럼 n이라는 수가 있을 건데 n이라는 수에다가 4n 플러스 1을 했더니 어쩐다고? 자릿수가 한 자리 차이 나게끔 해라 이거지. 그러지? 1 돼, 안 돼? 자릿수가 변했냐, 안 변했냐? 2, 3, 됐네. 3부터 얼마까지? 일단 9까지. 자릿수 바뀌었지? 10. 안 바뀌었잖아. 그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이 일일이 넣어보는 거고, 너희들이 연산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런 식으로 풀 거라고. n이
10부터 100까지는 여기다가 4n 플러스 1이 뭐가 나와야 돼? 10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한 자릿수가 더 늘어야 되니까. 1을 오른쪽 넣으면 99고 n은 뭐야 24. 얼마가 되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n이 25부터 n은 99까지다 이거죠. 100은 안 변했을 거니까. 답은 요놈하고 요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너희들이 이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쉽거든. 근데 이 상용 로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요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상용 로그 생각보다 쉽다고. 정수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 소수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 정수 부분은 자릿수. 정수 부분은 자릿수. 소수 부분은 걔를 로그로 바꾸면 숫자가 정확히 보일 것이고 소수 부분은 여튼간에 숫자 배열을 의미하고 있다고. 알려주려고 나온 거라고. 대신 로그로 바꿔야 된다고. 알겠나요? 그래서 로그 2하고 로그 3을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 말이에요. 로그 2하고 로그 3을 외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자, 자연수 3의 30제곱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3의 30제곱은 말도 안 되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겠지. 그래서 일단은 1의 자릿수는 어떻게 돼? 3, 9, 7, 1 4028 답은 9네요. 뭐 요즘은 어렵지 않지 이거? 몇 자릿수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수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수를 3의 30제곱이라는 수를 나는 K라고 놓고 얘를 로그를 씌워 볼 거야. 됐니? 로그 3이 얼마야? 로그 3이 0.4771이야. 0.4771 계산 중이야. 오. 14.313이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야. 얘를 계산했더니 14.313이야. 로그 K라는 수가 14.313이라는 수를 딱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아, 로그 K 14.313을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 14 플러스 0.313이라고 읽으라고. 그럼 14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고? K의 자릿수, 진수 K의 자릿수. 결론적으로 K는 몇 자릿수다? 15자릿수다 이거지. 신박하잖아 지금. 감사하잖아. 이런 계산법을 계산해 줄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 다음에 14는 이제 죽었어. 15자리 수 해주고 죽었어. 됐어? 그럼 이 0.313은 K의 숫자 배열을 알려준다고. 대신 0.313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얘가 도대체 로그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돼. 얘가 도대체 로그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그런데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3은 0.4771이니까 얘 수는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는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얘는 2로 시작하는 어떠한 수다 이 말이야. 2점 얼마다 이 말이죠. 표현상은 로그 0.313은 이렇게 표현할 거야.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있는 수니까 얘는 K값은 2점 얼마로 시작하는 수야. 그럼 얘 숫자 배열은 어떻게 돼? 2로 시작하는 숫자 배열을 갖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최고 자릿수는 2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소수령으로는 이런 작성을 합니다. 0.313이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 있는 수는 알아냈고 양변에 얼마를 더합니까? 14를 더합니다. 14를 더합니다. 14를 더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수가 얼마야? 14.313이야. 그럼 가운데 수가 로그 K가 되고 왼쪽 수는 로그 2 곱하기 10의 14제곱 오른쪽 식은 로그 3 곱하기 10의 14제곱 비교 로그 비교할 수 있다겠지.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2 곱하기 10의 14제곱보다는 K가 3의 10의 14제곱보다는 K가 작다 이렇게 나와서 최고 자릿수는 2가 된다. 이러한 풀이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분명 상용 로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가서 상용 로그 개념 노트 한 장인가 두 장밖에 안 돼. 그 부분을 공부를 해서 상용 로그를 잘 해놓으면 돼. 지수 로그 쪽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상용 로그야. 상용 로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쉬운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단계가 넘었으면 아는 사람이고 단계가 안 넘었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갖고 맨날 뭐 쓰냐면 로그 n은 n 플러스 알파 써놓고 막 수로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n은 정수고 알파는 0부터 1 사이 요 값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돼. 정수분의 의미, 소수분의 의미를 알아야 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일단 상용 로그 쪽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됐습니까?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 좀 하고 숙제는 거기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서 복습하시라겠습니다. 상용 로그